안녕하세요. NK튜브입니다. 예,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예, 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. 2021년도 뭐 역시 코로나는 있지만 뭐 일단 2021년엔 코로나하고 굿바이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이 새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시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를 축하합니다. 뭔 소리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바로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준비했습니다.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또 제가 정착하면서 또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. 그때 처음으로 남한 사회에서 알게 된 형들을 이제 그 첫 해에 만나게 됐습니다. 새해 첫날에 만나니까 그 형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. 형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, 그때 그러더라고요. 임마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싫은데 뭔 축하할 일이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남북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뭐 저는 뭐 그때 그게 뭐 북한에서 그렇게 쓰는 언어이고 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, 남한에서 이제 그렇게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. 뭐 같은 한국어인데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다. 한국에서는 뭐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뭐 표현을 쓰는데, 근데 이거 왜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북한에 뭐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은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. 그래서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신년 콰일러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는 새해가 밝으면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. 근데 뭐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뭐 아게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제 뭐 북한이 좀 그런 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뭐 축하한다라는 뭐 표현을 쓰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. 뭐 어디까지 이건 뭐 정확한 건 없고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. 이렇게 뭐 새해 첫 인사를 할 때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는 역시 표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뭐 이건 제가 경험했던 일이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았었나 봐요. 아우 언니 얼굴 되게 못쓰게 됐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이 좀 상당히 표정이 안 좋았대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때 눈꺼풀, 쌍꺼풀 수술을 했었대요. 그걸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못쓰게 됐다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너무 자주 씁니다. 한국에서 못 쓴다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, 북한에서 쓰는 표현은 몸이 아파서 뭐 좀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거나 어떻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좀 야였다 뭐 이런 때에 이제 이렇게 씁니다. 좀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조금 뭐 살이 빠졌다거나 하면 얼굴이 못쓰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, 이 표현을 썼던 그 탈북민은 그분이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렇게 보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북한식 표현으로 얼굴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얼굴이 좀 못쓰게 됐네요 라고 했는데, 아마도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못쓰게 됐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. 못쓰게 됐다라는 표현이 북한에서는 또 그렇게 쓰는데 남한에서 또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, 이렇게 또 생각되어집니다. 그때 제가 또 처음에 남한에 정착해서 일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일 없다는 말은 뭐 북한에서 그냥 괜찮다라는 말의 뭐 표현을 이제 일 없다라고 쓰는데, 제가 일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제 말을 들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니 뭔 일이 있었나 하더라고요. 저는 그게 괜찮다라는 말 대신에 이제 그걸 썼는데, 그 듣는 분은 뭐 일이 있어서 일 없다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. 모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이제 가장 그 언어의 표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 없다라는 말이 뭐 남한에서는 괜찮다라고 되는데 북한에서는 뭐 일 없다. 분단 이전부터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다이조부 뭐 괜찮다라는 표현에 다이조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요거는 아마 중국어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. 뭐 그런 설도 있고요.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표현이 뭐 메이스라는 뭐 말을 씁니다. 뭐 없다라는 메이에 뭐 아무 일이 없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을 쓰는데, 이게 아마 남한과 북한에서 좀 근본적인 차이가 북한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그 언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게 두음법칙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를 하다 뭐라는 말이 뭐 리해가 되거나 뭐 이발소가 뭐 리발소가 되고, 그리고 뭐 또 뭐 여성인 여성이 되거나 뭐 이렇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그런 두음법칙이 적용이 돼서 뭐 지금은 남한에서 쭉 생활하고 이제 그 언어를 그냥 쓰다 보니까 두음법칙이 상당히 또 편해요. 이게 동방 예의지국도 뭐 북한말로 레이지국 해가지고 지금 또 표현하니까 상당히 어렵네요. 레이지국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또 차이가 있네요. 그래서 뭐 이것도 저희 또래 탈북민들은 이렇게 요걸 그렇게 어려워는 안 하는데,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50대 60대 온 분들은 이해 리해 뭐 이런 데서 차이 아직까지 거기에 좀 익숙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. 그래서 아직도 뭐 이해라는 말보다 리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, 제가 두음 법칙이 남한에서 적용이 됐고 북한에서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게 가장
근본적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북한의 외래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, 뭐 제가 요즘 영상에서 외래어 때문에 사실 좀 정착 초기에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라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, 물론 뭐 북한에도 뭐 외래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. 남한과 비교하면 완전히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뚜락도르라고 하는데, 뚜락도르는 원래 러시아에서 온 그 러시아어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뚜락도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그걸 영어 표현에서 뭐 트랙터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,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러시아에서 온 그 원래 그 언어를 갖다가 조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고요. 거의 뭐 한글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북한에서 외래어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. 그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일본어의 잔재가 좀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일본어의 잔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썼는데, 나중에 일본어를 배우면서 보니까 그 일본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대략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봉이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에서 그냥 어봉이라고 씁니다. 한국에서는 쟁반이라고 하죠. 그리고 또 북한에서 쓰는 또 언어 중에 뭐 사라, 뭐 일본 한국에서 접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사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본 말도 역시 오사라라고 하는데, 그리고 또 북한식 표현 중에 뭐 역시 또 그 바케츠, 일본의 외래어가 돼서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 표현이 그냥 정착이 돼서 북한 말로 이제 그런 바케츠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 북한에 있을 때 원래 이름이 바케츠라고 그냥 알고 썼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케츠가 일본식 표현이더라고요. 제가 살 때는 그게 일본식 표현인지 모르고 그냥 썼는데, 뭐 지금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북한에 의외로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. 역시 남북한 언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띄어쓰기하고 맞춤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자막을 넣으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 많이 걸리는 이유가 맞춤법이 전혀 달라요. 맞춤법하고 띄어쓰기가. 네, 그래서 제가 좀 자막을 넣으면서 한글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그 사전에서 뭐 이제 띄어쓰기라든가 이 맞춤법을 찾아보면서 넣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요. 가끔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자막에서 조금 그런 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가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뭐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남북한의 언어가 이게 남북이 분단이 돼서 뭐 70년이 지나면서 원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남한에서 또 이렇게 그 한글을 또 그대로 발달시켰고, 또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발달을 시켰는데, 그죠? 남한의 두음 법칙 같은 게 북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이발을 뭐 리발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데요. 뭐 이런 근본적인 차이 외에 북한에서 쓰고 있는 어떤 북한식으로 발달시킨, 뭐 요거는 뭐 북한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이란 걸 만든 게 김일성이니까 뭐 김일성식으로 이제 발달을 시켰죠. 김일성식으로 완전히 바꾸고.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어디까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북한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 게 어떤 김일성에게서 그 모든 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일성은 뭐 오직 뭐 김일성식 사회주의, 그리고 뭐 김일성식 뭐 민족주의. 그래서 뭐 북한에는 뭐 거의 민족주의를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. 북한에서 뭐 흔히 영화를 만들 때도 뭐 민족주의를 강조하고,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죠. 또 자기들 것만을 고집을 하고 남의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뭐 물론 문화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평하기 이전에 북한식의 어떤 그 사고 방법 자체가 모든 게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, 그에 비해서 남한은 좀 개방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한글도 이제 그게 좀 많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어떤 그걸 말을 줄여가지고 많이 쓰거나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, 북한이 이제 그런 게 아예 그 허용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근본적인 차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. 남한도 사실 뭐 서울 외에 뭐 어떤 경상도 지역, 경상도 방언이나 사투리가 있고, 또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또 있고, 뭐 충청도 충청도대로 또 그 어떤 지역 사투리가 이렇게 있는데, 어떻게 북한도 뭐 북한의 하나의 지역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표준어가 아닌 북한식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투리가 될 수도 있는데, 그 외에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식의 어떤 언어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발달시켰다. 뭐 이런 데서 어떤 남북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. 거기에 또 뭐 김일성식의 민족주의와 뭐 어떤 그런 사회주의 그런 걸 강조하면서 조금 더 폐쇄적으로 그 문화를 또 이렇게 발달시켰다라는 게 어떤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. 오늘 뭐 제가 정착하면서 언어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느꼈던 그런 뭐 전부는 아니지만 뭐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두음 법칙의 차이, 그리고 또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